이번에는 그 프라이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CJD, CJD 같은 경우는 이 프라이온에서 발병한다. VCJD죠. 그렇다면 이 프라이온이 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세균도 아니고, 이게 감염을 한다. 전염을 시킨다 그러더니 우리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장티푸스도 있고, 콜레라도 있고, 하여튼 뭔가 세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런 거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무좀 같은, 펑거스. 이런 생물체가 결국 DNA를 가진 자가, DNA를 가진 물질이 결국 뉴클릭 애시드, 핵산을 가진 물질이 어떤, 상대방을 갖다가 마치 숙주처럼 말이지, 자기를 복제하기 위해서, 감염을 시키고, 이런 현상이 우리가 이제 감염, 전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 프라이온이라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단백질입니다. 아니, 그러면 프라이온이 있고 듣도 보도 못하는데 듣보잡인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합성어죠. 프라이온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프로틴이죠? 프로틴, 단백질에 앞에서 PR을 땄어요. PR, 그 다음에 프로틴, 그리고 인펙션이다 할 때 여기서 인펙션 감염에서 I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온자까지 마치 땄나 보죠. 그러면 프리온이죠. 프리온, 그렇게 되면 발음 프라이온, 이렇게 발음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원래 프로틴하고 인펙션에서 온 말이다. 그러니까 프로틴에 PR을 땄고, I, 오븐에서. 이 말을 의미하는 바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여기서 왔다는 건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죠? 프로틴이 인펙션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잖아요? 프로틴이 인펙션을 일으킨다? 프로틴, 뭡니까? 우리말로 단백질이죠, 단백질. 우리말로 단백질이 감염을 일으킨다고?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감염을 일으켜? 이런 큰일의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전염이다, 감염이다 하는 거는 어떤 DNA를 가진 물질이 하는 거죠. 뉴클릭 애시드를 가진 물질이, DNA든 RNA든 하여튼 뉴클릭 애시드를 가진 물질이 어떤 감염이나 자기를 복제하기 위해서 리플리케이션하고 리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감염시켜서 다른 호스트를 감염시켜가지고 자기를 복제하고 바이러스 같은 게 대표적인 얘기죠. 세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그런데 지금은 단백질이 감염을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뉴클릭 애시드가 없는데, 핵산이 없는데, 어떻게 감염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느냐. 이거 정말 큰일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한 100여 년 동안 정립되어 왔던 이 핵산의 원리를 갖다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이거 정말 그렇지만 어쨌든 마치 그럴 것처럼 보이더라 이겁니다. 지금 사실 이것도 100%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어떤 설명 가능한 가설 시오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하여튼 이 단백질이 감염을 일으키는 게 가능하더라. 자,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감염을 일으키냐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이 단백질 프라이온이라는 건 결국은 단백질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프라이온이라는 건 단백질에 속한다. 단백질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백질을 갖다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프라이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단백질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힘들죠. 그리고 단백질 옛날에나 들었던 얘기인데 무슨 계란이던가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단백질 아니야? 근데 하여튼 제가 단백질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재미가 없어도 재미있는 듯이 경청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적에 꼭 배웠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단백질이 1번 있고 1번이 단백질이죠. 단백질. 그래,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탄수화물이 있다. 탄수화물. 아, 그래요. 그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군요. 아유, 깝깝해요. 수십 년을 들었으니까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방이 있다. 이게 세 개로 구성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4kcal 나오고, 지방이 더 많이 나와서 좋고, 이건 기름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갖다 자꾸만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좀 짜증이 나고, 시험도 많이 보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좀 재밌게 이해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단백질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또는 탄소와 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탄소에 물이 젖었다고? 수화물이니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화, 물. 탄소에 물이 돼 있다고? 그럼 젖은 석탄?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좀 다른 쪽으로 외워야 왜 이해가 좀 쉽지 않아요. 또 이 지방 같은 경우도 그럼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라고? 아이, 또 엉뚱한 소리 시작한다 얘기했는데. 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이라도 있으니까 서울은 아니네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 쉽게 이 지방이란 물질은 우리 몸에 그렇게 필수적이 아니야. 필수적이 아닌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 물질은 아니다. 지방이 있는 것처럼 왜 에너지도 저장하기도 하고 뭐 몇 가지 기능을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지방이 있다고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럼 이 탄수화물은 도대체 뭔데? 자동차로 따지면 탄수화물은 기름, 연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료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바로 이제 슈가죠. 당이 되는 거고, 우리는 당을 먹고 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도당. 포도당에서부터 이제 이게 포도당이 1탄당이냐 2탄당이냐 또 뭐 이렇게 폴리머 형태로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전분이 되고 스타치가 되고 뭐 이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로 따지면 탄수화물은 기름, 연료. 그럼 단백질은 자동차로 따지면 뭔데? 단백질은 자동차로 따지면 몸체, 몸뚱이, 바디. 일단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자고, 몸뚱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간단하게, 그렇다고 그럼 탄수화물은 먹는 거야? 예, 먹는 겁니다. 먹고 여기서 에너지가 나온다. 자동차의 연료, 휘발유 같은 거다. 단백질은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 99.9%가 단백질이다. 그럼 뭐야? 내 머리카락도 그렇죠, 단백질이죠. 내 피부도 단백질이죠. 그럼 내 뼈도 단백질이죠. 내 손톱도 단백질. 그래서 자동차로 따지면 몸뚱이. 그래서 단백질은 몸뚱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연료, 밥 먹는 거, 그래서 에너지 나는 거, 내가 움직여서 해주는 에너지, 이거는 탄수화물. 이게 3대 영양소로 맨날 외웠잖아요. 근데 어떨 때 그거 뭐 하는 거지? 지방? 그건 지방이 있는 애야.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안에 특수한 게 좀 쓰이고, 나중에 이제 에너지 없을 때 좀 쓰려고 몸에다 비추고 하는 거. 지방이 있는 거야, 지방. 서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 주시면 조금 어떨까? 한번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그렇게 하시면 이야기가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우리 맨날 탄수화물, 단백질 어쩌고 뭐 비타민까지 나오고, 그 비타민도 뭐. 그래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일단 단백질을 말씀드려야 되고, 왜 프라이어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프라이어는 단백질이라고만 해요. 단백질이 하나다. 그다음에 단백질은 뭐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한자로서 보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요거는 하얗다는 백자인 거 아시고, 뭐 품질을 나타낼 때 질자 이런 거 아시고, 이게 단자야? 이런 글자를 썼군요. 백질, 하얀 질이다. 하얀 거다. 단이라는 게 이런 단자를 쓰네요. 이런 단자 혹시 익숙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글자, 그래서 너무 끌지 말고 말씀드릴게요. 알단, 새알단, 이런 얘기인데, 계란인데, 계란이라고 보통 발음 거죠. 계란. 아니, 알이란 말이야. 새알을 단이라고 표현해. 네, 그렇다면 계란의 흰자위, 뭐 이런 뜻이 되나요? 계란 흰자위. 그렇군요. 단백질이라는 거는 결국 계란의 흰자위를 의미하는 말이었군요. 거기서 나온다. 원래 좀 그렇게 됐군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영어로는 단백질은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프로테인, 프로테인, 이렇게도 말하고, 많이 쓰잖아요. 프로틴 샴푸도 있고, 프로테인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런데 좋다고. 자, 그렇다고 이 프로틴은 또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히라보, 라틴어 이렇게 써가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보면 프로테이오스잖아요. 프로테이오스. 이게 영어의 프라이머리라는 뜻이네요. 첫 번째 주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주된 성분인 이런 뜻이었네요. 프로테인이라는 거는 프라이머리라는 뜻이었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가 아니라 프라이머리 주된 성분이었다. 우리 몸의 주된 성분이라서 프로테인이라고 이름을 붙였군요. 이름 붙인 게 아니고 이렇게 오온이 됐군요. 오리진이.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파이가 이렇게 프 발음이 나나 봐요. 그죠? 로우는 R 발음이 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프로토스라는 이제 저기 라틴어가 되는데 이 프로토스라는 건 어떻게? 퍼스트 첫 번째 어떻게 일맥상통하죠. 프라이머리랑도 일맥상통하죠. 첫 번째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네요. 첫 번째 퍼스트라는 뜻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 우리 몸이 주된 성분이고 최고의 성분이다. 최고 주된 성분이다. 이런 뜻에서 이제 프로테인이란 말이 나왔구나. 이렇게다가 깜짝 놀란 게 말이죠. 프로토스 이걸 읽어보다 보니까 뭔가 좀 익숙한 게 프로토스, 스타크래프트 할 때, 그 프로토스 종족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그렇답니다. 프로토스는 퍼스트란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프로토스를 갖다가 이 퍼스트라는 의미를 가진 이런 의미로 프로토스를 명명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스타크래프트 제가 한 10년 전, 한 15년 전에는 스타크래프트 저 또한 한때 많이 심취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렇다고 하면은 좋아 프로토스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죠. 그냥 가자니 섭섭하잖아요. 프로토스 종족이 있고 이제 그때 저희 아들로 항상 프로토스를 선택했고 프로토스라 저그를 했고 저그를 했죠. 저그.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워낙 고지식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테란을 씁니다. 테란. 왜? 테란이 제일 멋있게 생겼죠. 제 딸은 그렇게 보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테란이 무슨 뜻이죠? 테라. 알랄레인가요? 테라. 땅이란 뜻이잖아요. 땅.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지중해라는 말, 유럽에 있는 지중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이거 외울 때 이름이 되게 길어요. 메디테리안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길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메디 가운데잖아요. 가운데. 메디 가운데. 테리안 테란 테라 땅 가운데. 땅 가운데. 땅이 있으면 그 가운데라는 뜻이죠. 땅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지중 땅의 가운데 있는 바다다. 땅 가운데 있는 바다다. 요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됐죠. 유럽 대륙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꼭 갇힌 듯하게 있는 바다잖아요, 요 부분이. 그래서 땅 가운데 있는 바다다. 지중해다. 그래서 메디테리안이다. 테라는 바로 땅에서 나왔다는 얘기고, 저거는 찾아보니까 벌레라는 오래서 했다는데, 그건 확실치 않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프로토스는 퍼스트란 뜻이고, 이 테라는 땅이다. 이런 뜻의 이름을 명명했다고 합니다. 다시 공부해야 되겠죠? 자, 이 그림, 이 구조식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거 왜 이래? 또 복잡한 얘기 또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 나 이런 거 싫어해. 되게 이분들이 아마 이러실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하는 건 아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니까 그나마 조금 쉽게 이해하면 좀 빠르지 않을까요? 제가 또 누굽니까? 그러고 조금 아무래도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이걸 보고 아미노 액시드라고 그러죠. 우리 흔하게 아미노산 안에는 아미노 액시드.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액시드가 되고, 아미노가 뭐야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요. 여기 NH2 이 구조를 보고 아미노라고 부릅니다. 아미노. 자, 이게 이제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부분. COH, 이게 뭐죠? 카르복실산이죠? 카르복실산. 그래서 이게 액시드. 그럼 아미노랑 액시드가 있네? 그렇죠? 산하고 염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니, 염하고 산이 있다. 염기랑 산이 있다. 아미노기는 염이거든요. 염기를 나타내고, 이건 산이니까. 그러고 양쪽에 두 개가 다른 물질이 있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양쪽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가운데 있는 이제 C를 중심으로 봤을 때 C는 팔이 4개가 달리죠, 항상. 4군데랑 결합을 하는데, 탄소 같은 경우는 항상 4개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염을 달고 있고요. 이렇게 염을 달고 있고, 이쪽 편에 하나, 산을 달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H, 그냥 이거는
짝 맞추려고 하나 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밑에가 R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밑에가 R, 계란을 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 R이라는 게, 이 R이라는 게 가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되죠. 이게 이게 한 21가지 정도가 종류로 이 R 부분이 알킬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알킬기 이렇게 부르죠. 21가지 정도. 21가지 이상으로 보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21가지에서 21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보죠. 아까처럼 복잡해 보였지만, 하여튼 이게 아미노기를 염을 달고 있다. 그래서 1번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산을 달고 있다. 그래서 2번 부분. 그 다음에 H는 이제 하나 달아줄 거로 생각하고, 3번을 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R이가 알킬기라고 부르는 알킬기를 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이렇게, 네 번째로. 자, 이걸 갖다 좀 그럼 간단하게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C가 가운데 있고, 여기에 H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가서 1번을 달고 있고, 요 옆에 가서 2번을 달고 있고, 밑에 가서 3번을 달고 있고, 요거 3이라고 하죠. 서로를 3번을 달고 있고, 밑에 가서 R이라고 하는 4번을 달고 있다.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C가 가운데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팔을 달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염을 달고 있고, 여기는 산을 달고 있고, 여기는 알킬기를 달고 있다.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이제 어렵지만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H가 막 너무 나대니까 H 이런 것도 좀 정리해서 쓰게 되면 보통 이런 구조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H 2개니까 여기 H2N 이렇게 쓰고요. 여기 이제 C가 여기 가운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NH2, 그러니까 아미노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OOH, 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산을 아세틱, 카르복실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R,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는 애교로 달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 있는 탄소가 있으면 탄소에 가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여기 4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만약에 말하는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게 되죠. 왜? 이쪽에는 아미노, NH2를 아미노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염기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여기는 COH는 카르복실 산이니까 산이라고 부르게 된다. 산. 그래서 양쪽에 두 개, 짝이 좀 재밌잖아. 염하고 산하고 염기는 서로 반응하는 거고. 그렇죠. 산염기 반응하잖아, 맨날. 근데 그걸 양쪽에 달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거 양극성 분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쯔비터, 양극성 이온, 쯔비터 이온.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독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독일어로 치바이 그러게 되면, 치바이 이렇게 될 거예요. 치바이. 그러니까 이거는 2개다 이런 뜻이거든요. 2개 치바이. 그래서 치비터 2개의 이온, 아이온. 그래서 2개 양쪽에 달고 있는 양극성 이온. 왜, 어떻게 한쪽에는, 한쪽 팔에, 양팔에, 이쪽 팔에는 염기를 달고, 이쪽 팔에는 산을 달고 있냐. 좀 재밌는 친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이제 알킬기라고 그래서 요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해요. 알킬기가 21가지를 대입할 수가 있죠. 요 부분에다가. 자, 그렇게 따지면 21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죠. 그래서 이거 독일어로 가면 이제, 치바이가 이거 어떻게 되냐면, 아인치바이, 드라이, 트라이, 비어, 빕스, 지어, 제벤, 이렇게 갈걸요? 그런 걸 또 뭘 쓰고 있네. 그만하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가운데 탄소가 있다. 가운데 탄소, 거기에 대해서 양쪽 팔에다가 산과 염기를 짝으로 달고 오는 친구가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계란 알을 하나 달고 있는데, 알킬기를 달고 있는데, 이 알킬기 종류가 21가지다. 21가지로 변한다. 그때그때 변한다. 이게 변한다. 나머지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똑같은데 알킬기가 변한다. 그래서 21가지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미노산도 21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 물론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많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얘기를 편하게 일단 잠정적으로 21개라고 보죠. 자, 그래서 이 알킬기에 따라서 21종류. 결국 C는 4개의 팔을 달고 있다. 근데 양쪽에 산과 염기를 달고 있다. 염기와 산을 달고 있는 좀 재밌는 친구다. 그렇죠? 그런데 밑에 가서 R이 달고 있는데 R이 21가지로 오색 색깔로 변한다. 오색 색깔이 아니죠. 21가지 색깔로 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오색 빛깔 무지개 그런데요. 우리는 7빛깔 무지개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럼 오색 무지개.
뭔가 잘못됐죠. 이게 딴 얘기 나가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도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카본은 4개를 달고 탄소는 4개를 달는데 양쪽 팔에 산과 연기를 다는 아주 독특한 친구다. 그 다음 밑에 R이 있는데 R이 21가지 색깔로 변한다. 색깔이 아니죠. 21가지 종류의 알킬기를 가져온다. 그래서 아미노산도 21종류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5색 색깔로 변한다. 이거죠.